12월 18일이면 아주 정윤회 사건으로 예. 우리나라가 뜨거울 때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비대위원장은 아무리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래도 위원장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예. 거기서 보고를 한다고 한다면요. 예. 구두 보고가 아니라 서면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예. 서면으로 정확하게 정식으로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고 예. 그 보고에 의해서 정말 사실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가서 말로서 했다는 것도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잘못이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방금 이제 하 의원님께서는 김무성 대표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수첩을 관리 잘 못한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물론 그렇겠지만요. 거기에서 그 보고가 그럼 그때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것도 바로 체계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 의원 얘기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일부러 혹시 이거를 밖으로 드러나도록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혹 여기다 불을 지른 셈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게 거듭 말씀드리면 그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 씨가 3일 전에 저하고 아침에 이제 같이 방송을 할 때도 그때도 계속 이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문자가 그때 문자 카톡으로 오는데 그래서 생방송 도중에도 상당히 안절부절하고 불쾌하고 도중에도 그렇죠. 끝나고 나서도 아주 불쾌한 그 마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12월 달에 그 술자리에서 이미 완전히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행정관 17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는 사이고 술 한잔 먹인 감에 너 방송 자꾸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할래? 뭐 그만 너 그런 말에 사실 알아? 그러니까 그건 뭔데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말이야 뭐 김무성하고 뭐 유승민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세히 더 물어보니까 관도하면서 다른 방송이 최근에 그저께 얘기로는 상당히 좀 장난스럽게 대응을 하더라 행정관이 뭐 중요한 걸 물어보면 에이 관도라고 하고 치고 빼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불쾌한 그 인터뷰를 다른 방송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꾹 담고 있다가 틀린 마음을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여러 명 있는 데서 일종의 아주 속된 말로 내질러버린 거죠 그냥. 그러면서 폭발이 났는데 저는 이게 이제 본질이 중요하더라고요. 본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란 상황, 전쟁통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키드들 애들이 전쟁 무기 가지고 놀다가 사고 쳐버린 격인데 우선은 그 위험한 시기에 그렇게 많은 행정관이 말을 쏟아낸다라는 것이 청와대 기강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영 껄끄러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진짜 십상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엄청나게 증폭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친이 친박으로 불이 붙으면서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장 5월 달에 원내대표 뽑지 않습니까? 그럼 유승민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 내일부터 모레까지 쭉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인적 개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건 났는데 대통령이께서 과연 인적 청산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술자리 파문이 가라앉느냐 아니면 또 계속 일파만파로 가느냐라는 엄청난 숙제를 더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이제 사라예보 일사세계든 총성 한 방으로 터지듯이 술자리에서 뭐라고 툭툭툭툭 젊은 친구들끼리 20대, 30대, 40대들이 얘기했던 그 말들이 내용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거죠. 이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그냥 꽝 터져버린 거죠.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 행정관이 만약에 지금 그 이준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지금 이제 뭐 어느 것이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했다면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청와대와 여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당의 대표와 장차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작 정치를 해서 청와대 문건을 조작하고 뒤에서 조정한다. 그거는 상식으로 안 맞거든요. 북한에서 뭐 난파된 공작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행정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술이 취했거나 아니면 맨정신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신이 나간 인간이거나 그다음에 행정관 따위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웃고 넘어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쟁점화되는 것은 정말 저 행정관이 얘기하는 게
청와대에서 당 대표나 당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 전반적인 분위기 혹시 아닌가? 예,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와 당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생각까지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중요한 내용을 수첩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갖고 예. 있다. 예. 이건 정말 중요하게 서류화되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까지 전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안에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지금 여러 이제 정치적 파장, 의미를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12시 40분까지는 5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빈 행정관이 계속 자고 있으니까 신용환 청년위원장이 데리고 같이 나가면서 일어나니까 5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3사람은 집으로 왔는데 2사람은 계속적으로 20, 30분 더 남아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예. 이동빈, 신용환, 손수조 이 3사람이 예. 제가 그 입장에 쓴다고 하면 저는 설사 알더라도 예.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공무원이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손수조 의원이 아마 제일 친하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좀 내 얘기를 증명해 줘봐 하면 딱 괜찮을 터인데 예. 손수조 씨는 듣지 못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알고도 못 들었다 할 수 있는 거고 예. 실제로 좀 위치상으로 예. 또 못 들 수가 있겠죠. 위치상으로도 실제로 이게 음악이 나오고 네.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두 분은 아주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머리가 30cm 정도뿐이 안 될 정도로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기가 안 들렸다고 그러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준석 씨가 그 한 10명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예. 어찌 보면은 그날의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예. 아주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저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 꽤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흥미진진해요. 공감되는 부분은 예.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최대의 수혜자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왜 수혜자가 됐습니까? 지금 그 행정관 면직되고 네. 또 국민들 정서도 청와대 비서는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공감대가 더 커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른바 친박이 김무성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견제 같은 것들이 예. 굉장히 조금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그다음에 곤혹스러워하지만 실제로 즐거워하실 분은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러나 하의원 지적대로 어찌됐건 간에 그 공당의 대표로서 그 이 보완 의식이 없는 건 그건 꽤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준석 씨도 적어도 본인이 그 최 교수님, 최 소장님하고 방송할 때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치가 낭만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셔요. 네. 그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한국 겁니까? 정치가 낭만일까요? 외국 정치가 낭만일까요? 정치가 그 자체는 참 냉정한 정글 아니겠어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씨가 좋은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장차 김무성 대표가 이준석 씨 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 씨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차라리 진지한 그 성찰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김 대표한테 가서 슬쩍 얘기했던 것이 맞겠죠. 네. 그리고 제가 흥미진진한 게 있다고 하는 게 한 가지 대목이 있다고 하면은 예. 하태경 의원 발언 속에서 십상시가 그냥 지정사실화돼 있죠. 네. 십상시 모임에 대해서 의문도 안 갖고 여러분들끼리 십상시가 얘기했다. 아 그랬느냐 이거 확인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여러분들이 2차 가서 모였다고 하면은 그만큼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역시 여당 내의 이 정치 역학이 참으로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하고요. 이 두 사람은 투명 관계라고 그럽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짚고 넘어가는 네. 부분이 아까 낭만이라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표현을 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최대 후회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상당히 한 8 정도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음종환 씨는 십상시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3인방 중에 한 명 제1부속실장, 시1부속시관하고는 대학 선후배관계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정확한 내용도 실세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더 훨씬 더 가깝게 정보를 접하려고 하고 이게 파장이 훨씬 커져버리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그게 하나죠. 네. 자, 누가 더 정치적으로 수혜를 입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나요? 지금 35%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철벽 보안이라고 했던 그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것은 절대 아니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분명한데요. 예. 소통에 관한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결국 친박과 비박의 갈등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근데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날개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